환경 분석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먼저 3C 분석이 되겠습니다. 3C 분석은 고객, 커스터머, 경쟁자, 컴피티터, 회사, 컴퍼니의 현재 상태를 분석하는 기법이죠. 3C 분석은 현재 상태에 대한 분석이지만 미래에 변화되는 상황에 대한 분석은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 대한 분석을 위해서는 시나리오 분석 등이 필요합니다. 기업은 3C 분석을 통해서 자사와 동일한 고객 대상을 경쟁하고 있는 경쟁자를 비교 분석함으로써 자사의 차별화와 경쟁 전략을 모색할 수가 있습니다. 현재 시장 동향을 파악해서 고객을 정의함으로써 대상 시장을 명확히 합니다. 회사는 3C 분석을 통해서 고객의 욕구와 필요를 파악하여 새로운 제품이나 서비스를 찾아낼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3C 분석은 세분 시장에서 자사의 강점과 약점을 분석하고 경쟁 우위 부분을 찾아 도적 시장을 선정하는 데 활용하는 것이죠. 고객 혹은 시장의 현재 효과 지수는 무엇인가? 고객의 핵심 구매 요인은 무엇인가? 경쟁자의 강점과 약점은 무엇인가? 자사의 시장 영향력이나 기술 능력은 어느 정도인가? 따라서 기업은 자사에 대한 스왓 분석과 3C 분석을 활용해서 자사의 핵심 역량과 독특한 판매 제한을 극대화할 수 있는 전략을 강구할 수가 있습니다. 환경 분석할 때 체크해야 할 주요한 사항들을 살펴보겠습니다. 환경적 요소로서는 제품, 서비스의 중요한 경제적 요인이 무엇인가, 즉 산업 성장률, 경제 추세, 원자재 가격 추세, 법률적 요소, 국내외 경제 동향과 미래 전망 등이 있습니다. 주요 고객층은 누구인가? 고객별 매출액은 어느 정도 예상되는가? 경쟁 환경은 주 경쟁자가 누구인가? 시장의 경쟁 상황은 어떠한가? 보유 자원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가? 제품이나 서비스의 특징은 무엇인가? 개발 능력은 어떠한가? 제품 생산 능력은 어떠한가? 유통 계획은 어떠한가? 이러한 것들이 체크할 사항들이 되겠습니다. 스왓 분석은 강점, 약점, 기회와 위협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기업 내부의 강점과 약점, 그리고 외부 환경의 기회와 위협 요인을 분석하고 평가하고 전략을 개발하는 도구이죠. 이 기법은 기업의 강점과 약점 등의 내부 역량과 기회와 위협과 같은 외부의 가능성 사이의 적합성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이 됩니다. 한 기업의 장점은 다른 기업에는 약점이 될 수가 있죠. 기업이나 조직이 미래에 나아갈 방향을 살펴보고 명확한 목표를 구체화하고 유리하거나 불리한 내외적 요인을 확인함으로써 기업의 전략 수립에 유용한 도구가 되겠습니다. 내부 요인으로서는 조직의 강점과 약점으로 통제가 다소 가능합니다. 강점은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내적 속성이지만 약점은 목적을 성취하는 데 해로운 속성이 되겠습니다. 조직의 강점을 브랜드명이나 효율적인 유통 네트워크, 제품이나 서비스에 대한 평판과 우수한 재무 상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회사의 약점은 시장에서 제품 인지도 부족, 인적 자원의 부족과 열악한 위치가 될 수가 있겠죠. 외부 요인이란 외부 환경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 기회와 위협이 되죠. 거의 통제가 불가능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기회는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는 외적 요인이나 위협은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해로운 외적 요인이 되겠습니다. 기회는 회사 제품에 대한 국제적 수요, 적은 경쟁자와 사람들이 장수하는 것처럼 호의적인 사회 추세가 될 수가 있습니다. 위협은 침체하는 경기, 지급 비용을 증가시키는 금리 인상, 노동자를 찾는데 어려운 고령 인구 등이 되겠죠. 외적 요인은 시장이나 경쟁 위치의 변화뿐만 아니라 경제, 기술 변화, 법률, 사회문화의 변화를 포함합니다. 그림으로서 간략하게 요약을 해보겠습니다. 내부 요인으로서 유리한 점은 강점이 되겠죠. 우수한 브랜드명, 우수한 자원이 되겠고, 불리한 면은 약점이 되겠죠. 낮은 브랜드 인지도,
열악한 위치가 되겠습니다. 외부 요인으로서 유리한 점은 자사에 유리한 기회, 즉 제품 수요나 시장 규모가 되겠습니다. 불리한 것은 위협이 되겠죠. 외부 요인에서 불리한 점은 위협이 되겠죠. 경제 침체, 경쟁자들, 이러한 면들이 불리한 외부 요인이 되겠습니다. 회사는 불리한 내부 요인을 유리한 강점 요소로 전환을 해야 되고 위협적인 외부 요인을 기회 요인으로 전환할 수 있어야 합니다. 수완 분석에 따른 전략 설정하는 것을 살펴보겠습니다. 전략에서는 SO 전략, ST 전략, WO 전략, WT 전략이 있습니다. 우선 SO 전략은 강점을 기회로 활용하는 것이죠. 가장 좋은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성공 전략, 시장 선정, 제품 다각화 등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다. ST 전략은 강점으로 위협을 회피하는 전략이 되겠습니다. 위협을 회피하거나 시장을 침투, 제품을 확충하는 것이 전략이 되겠습니다. WO 전략은 약점 보완으로서 기회를 활용하는 것이죠. 약점을 보완하고 핵심 전략을 강화하고 전략적 제의를 수립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는 회사가 상당히 난처한 전략이 되겠죠. WT 전략인데 약점 보완으로 위협을 극복한다. 약점을 보완하고 철수 또는 특정한 회사가 가장 잘할 수 있는 부분에 집중화 전략을 택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WT 전략은 회사가 어려운 경영 환경에 처할 수 있고 때로는 회사가 도산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전략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가 않습니다. 전략이 없는 기업 경영은 결국은 방향이 없는 항해에 불과하기 때문에 기업은 소멸할 수가 있겠죠. 전략적 계획은 전사적인 사명과 목표를 수립하는 것으로 기업이 선택된 환경 내에서 추구하는 방향을 기술하고 자원과 노력을 안내하는 과정이죠. 효과적인 전략적 계획을 개발하는 과정은 사명정의, 위협과 기회 평가, 그리고 우선순위 설정이 되겠습니다. 기업은 사명을 정의하고 사명을 고려해서 위협과 기회의 상황적인 평가를 실시합니다. 이 단계에서 기업은 독특한 역량을 평가하고 마지막으로 기업은 사명과 일치하는 기업 목표에 근거해서 사업의 우선순위를 설정하는 것이죠. 이러한 단계가 실행되면 기업은 더 넓은 시장에서 경쟁할 때 추구할 전략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의 역할은 고객 기반 마케팅 전략과 마케팅 믹스를 관리하는 것이죠. 목표는 소비자를 위한 가치를 창조하고 수익성 있는 고객 관계를 구축하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회사는 마케팅 전략을 개발하죠. 마케팅 전략은 시장을 세분화하고 표적을 선정하고 차별화하고 포지셔닝하고 마케팅 믹스를 계획하는 것입니다. 목표 고객을 위해서는 시장 세분화와 표적화를 활용하고 제공할 방법은 제품 차별화와 포지션을 활용하는 것이죠. 차별화는 경쟁 제품과 다르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드는 회사의 노력이고 포지셔닝은 제품이나 서비스, 브랜드 또는 상점을 소비자와 관련된 제품 특성이나 편익에 근거하여 경쟁 제품에 비해서 소비자의 마음속에 유리하게 위치시키는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치는 모든 마케팅의 중심이죠. 가치는 소비자들이 회사가 제공하는 제공물을 구매하고 소비함으로써 얻게 되는 심리적인 혜택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가 제공물을 창조하더라도 소비자는 가치를 결정합니다. 마케팅은 생산과 회계처럼 회사에서 기능 부분에 해당이 됩니다. 마케팅 활동은 회사와 분리될 수가 없습니다. 마케팅은 고객의 가치를 창출하고 고객에게 창출된 가치를 전달함으로써 회사의 수익을 실현하는 전사적인 활동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활동은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고 실행함으로써 이루어지게 됩니다. 회사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해서 실행하고 있죠. 이미 수립된 마케팅 전략은 상황에 적합한지를 검토해야 합니다. 따라서 마케팅 전략은 새롭게 계획하거나
이미 수립된 마케팅 노령을 수정하거나 변경하는 것을 포함합니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은 회사 비전, 회사 사명, 마케팅 목표와 전략 등으로 구성이 됩니다. 마케팅 전략의 수립 과정을 개괄적으로 보겠습니다. 가치적인 측면에서 회사 비전을 설정합니다. 즉, 회사는 어디로 가고 있는가?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실천 측면에서는 마케팅 목표가 되겠습니다. 무엇을 회사는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마케팅 목표를 실천하기 위해서는 행동 전략이 따라야 되겠죠. 그것이 바로 마케팅 전략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회사의 목표를 어떻게 달성하고자 하는가? 이러한 것이 마케팅 수립 과정이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러면은 지금까지는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는 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의 사업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중요하죠. 비전 선언문과 사업 사명 선언문은 기업에게 방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매우 신중하게 개발해야 합니다. 비전은 회사가 나아가야 할 미래로 기업의 장기적인 목적이며 창업자의 목표와도 일치합니다. 예를 들면 중소기업의 욕구에 적합한 주문화되고 사용자 위주의 소프트웨어를 공고함으로써 회사는 향후 5년 안에 중소기업의 경영 프로그램의 선도 공급자가 될 것이다. 이러한 경우가 바로 비전이 되겠죠. 사명은 회사가 존재해야 할 목적과 이유가 되겠습니다. 사명은 최고 경영자의 가치를 반영하고 기업의 제품, 시장 영역과 활동 범위를 규정하는 것입니다. 사명은 고객의 관점에서 개발되고 비전과 일치해야 합니다. 이러한 사명의 구성 요소로서는 기업의 목적, 회사는 왜 존재하는가, 주요 고객, 회사는 누구를 위해 존재하는가, 즉 회사는 누구에게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는가, 제공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회사는 무엇을 제공하기 위해 존재하는가, 어떠한 제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할 것인가, 이러한 것들이 고려해야 될 주요 요소가 되겠습니다. 목적은 방향 또는 중점에 대한 일반적, 포괄적 진술, 장기적 의미를 뜻하죠. 목적은 주어진 시간 내에 조직이 달성하고자 원하는 최종 결과를 뜻합니다. 이와 달리 목표는 목적을 구체화한 것으로 목적을 실현하기 위한 활동 수단이며 단기적, 수량적으로 표현이 됩니다. 마케팅 목표는 회사가 마케팅으로 달성하고자 하는 것으로 마케팅 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근거가 되죠. 목표는 다양한 방법으로 형성되지만 목표의 달성은 매출이 해당이 됩니다. 회사는 자원을 마케팅 활동에 할당하기 전에 목표를 설정할 필요가 있습니다. 목표의 구성 요소는 스마트 요소가 있습니다. 구체성, 측정 가능성, 달성 가능성, 현실성, 시간적인 제약, 시간적인 기준, 이러한 것들이 마케팅 목표를 수립하기 위한 요소가 되겠습니다. 중소기업은 스마트 요소를 모두 극대화하는 데는 한계가 있죠. 그래서 특정한 요소만 극대화하는 그러한 전략을 취할 수가 있습니다. 마케팅 계획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마케팅 계획은 마케팅의 구성 요소를 실행하기 위한 전략이죠. 가치를 창조하고 알리고 전달하고 교환하기 위한 전략이 되겠습니다. 회사가 사업을 결정하고 사명 선언문을 수립하면 기업 전략을 개발합니다. 마케팅 전략은 기업 전략과 사명을 사용해서 회사의 마케팅 계획을 개발하기 위한 기업 전략과 사명을 시장의 이해와 결합하는 것이죠. 고객이 제공물을 어떻게 얻고 소비하고 처분하는지와 개인적인 가치 방정식을 어떻게 구성하는지를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회사는 소비자들이 누구인지, 표적 고객이 누구인지, 그리고 그 표적 고객의 욕구와 필요가 무엇인지를 파악을 해야 됩니다. 이러한 사항들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소비자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기 위한 마케팅 조사가 필요하죠. 마케팅 조사 정보가 수집되고 정리되면 계획 수립자는 적절한 제공물을 창조하기 위해
작업을 합니다. 알맞은 가격으로 제품과 서비스를 개발하고 결합하고 그런 다음에 시장에서 테스트를 하죠. 제공물을 변경하고 새로운 것을 추가하고 옛 것을 버리는 의사결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제공물을 제공하기 위해서 가치삿을 두 축을 탐색합니다. 제공물이 설계되면 회사는 그것을 제작할 수 있어야 하는데 이를 가치 전달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런 다음에 가치를 알리기 위한 계획을 수립하죠. 회사가 제공하는 가치를 소비자들이 잘 인식하도록 계획을 합니다. 소비자들이 그들의 개인적 가치 방정식이 양이라고 결정하면 그들은 제품을 구매할 것이고 가치 방정식이 마이너스라고 판단한다면 제품을 구매하지 않겠죠. 고객들은 제품의 가치가 높아야지만이 제품을 구매하게 되죠. 이러한 마케팅 계획의 수립 단계를 도표로서 살펴보겠습니다. 회사는 현재 고객뿐만 아니라 잠재 고객에 대해서 고객의 욕구, 필요를 파악합니다. 그것이 바로 마케팅 조사가 되겠죠. 또한 회사는 전략과 조직을 구성을 해야 됩니다. 회사에 대해서 평가를 한다든가 환경을 조사한다든가 회사를 평가한다든가 이러한 사항들이 전략과 조직의 첨부가 되겠죠. 그런 다음에 소비자 욕구 충족을 위한 제공물을 만듭니다. 즉 제품이나 서비스를 만들게 되는 것이죠. 이것은 결국 회사의 수익을 얻을 수 있어야 되겠죠. 이러한 제공물을 소비자들에게 제시하고 회사는 소비자들로부터 수익을 얻고 소비자들은 가치를 얻는 방법이 되겠습니다. 전략계획의 수준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회사가 제품과 서비스, 가격, 촉진과 판매를 결정하는 것은 경영의사결정에서 중요한 부분이죠. 계획은 자원, 역량과 기술 등 회사의 현재 내부 상황을 고려합니다. 또한 계획은 회사가 하고자 원하는 것에 영향을 주는 경제, 경쟁자와 정부 기저 같은 외부 환경 요인을 고려합니다. 장기적 전략을 개발하고 회사의 강점과 자원을 이용할 수 있는 기회에 맞추고 변화하는 환경에 따라 계획을 조절합니다. 전략 계획은 조직이 시장에서 기회를 활용하기 위해 자원을 할당하는 데 도움이 되는 과정으로 장기적인 과정이 될 수가 있겠죠. 이러한 전략 계획 과정은 기업 수준 계획, 사업 수준 계획과 기능 수준 계획 세 가지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수준 계획은 조직에서 다수의 다른 수준에서 수립을 합니다. 최고 경영자는 전체로서 회사를 위한 전략 계획을 개발하는데 이를 기업 수준 계획이라고 합니다. 전략 사업 단위는 조직 안에서 자신의 경쟁자, 고객과 회계 목적으로 이익센터를 갖고 있는 사업이나 제품 계열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전략 사업 단위는 자신이 사명 선언문을 갖고 있고 스스로 전략 계획을 개발합니다. 이를 사업 수준 계획이라고 하고 회사는 전략 사업 단위 안에서 마케팅 계획, 회계 계획, 기타 재무 계획을 개발하는데 이를 기능 수준 계획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모든 조직이 모든 수준이나 모든 수준의 계획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죠. 기능 수준에서 시행되는 전략과 행동은 사업과 기업 수준에서 조직이 목적을 달성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합니다. 그림을 통해서 전략계획 수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음료 사업을 하는 기업의 전략계획 수준을 설명드리겠습니다. 기업 수준 계획이라고 하면 음료 회사이기 때문에 음료 사업이 되겠죠. 이 음료 사업에서는 이온, 탄산, 에너지 음료 등이 있다고 가정했을 경우에 사업 수준 계획은 이온 사업, 탄산 사업, 에너지 음료 사업이 세 개 부분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기능 수준 계획은 이온 사업 부분에서 마케팅, 회계 재무, 생산을 스스로가 계획하고 탄산 사업 부분에서 마케팅, 회계, 재무, 생산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하고 에너지 음료 사업에서 마케팅, 회계, 재무, 생산을 스스로 계획하고 실행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